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다가 시청자들의 감정적 해독제가 됐다라는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최신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속았다의 인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 인기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마가 서비스가 되지 않는 중국입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김소노 스마일 챌린지가 중국의 틱톡을 점령했고, 드라마가 첫 방영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 최대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 2020년대 최고의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폭삭 속았다의 평점을 능가하는 드라마는 중국 국민 드라마라는 칭호까지 붙은 응답하라 1988과 거침없이 하이킥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도 엄청나게 중국 언론에서는 이 드라마의 극찬 리뷰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중국 평가 사이트에는 21만 개의 댓글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다가 다크호스로 전세계 시장을 휩쓸며 더우반 평점이 9.6점까지 오르며 더우반 전체 한국 드라마 순위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스펜스와 달콤한 멜로드라마 주제가 지배하는 드라마 시장에서 이 드라마는 감성적인 서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어떤 사회적 감정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해길이 말했듯이 예술은 인간의 자유와 자아 추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적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재생산하고 실현합니다. 폭삭 속았다는 개인적인 시대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의 궤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품으로, 시청자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감정적 공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애순의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찬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10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후 온갖 부당한 대우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집에서 삼촌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은아버지는 당연히 그녀에게 사촌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라고 했고, 그녀는 학교에 갈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결혼 후에는 시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20대의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애순의 인생은 운명의 폭풍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삭 속았다는 슬픔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순의 인생은 항상 변함없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역경, 트라우마, 비극과 같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애순은 이런 종류의 심리적 회복력을 최대한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무거운 타격에 직면해도 항상 용감하게 일어나 도전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어촌협회 개장에 무관심에 직면한 그녀는 직접 나서서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시를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를 통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애순에게 어려움이 머리 위에 매달린 커다란 칼과 같다면 유일한 선택은 용감하게 그것을 짊어지고 상처받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극중에서 애순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양배추를 팔러 가고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러 갑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이 종종 이런 식은 아닐까요? 우리는 몇 번이나 이 여정을 헤쳐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를 악물고 한 여정에서 또 다른 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폭삭 속았다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에 대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대한민국 제주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작품은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성장과 정서적 경험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관객에게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폭삭 속았다는 개인의 운명과 시대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엮어내며 거시적 역사의 변화를 미시적 서사로 반영함으로써 이 시대극에 마땅한 깊이를 부여하고
심오한 역사적 가치와 실용적 의의를 지닌 문학적, 예술적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폭삭 소가스타의 성공은 한국 드라마 산업에서 감정적 서사의 변화에 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객에게 심오한 감정적 변화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산업의 미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적 서사와 사회적 통찰의 균형을 찾는 드라마가 더 많이 나와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과 생각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를 몰래 보며 여전히 열광하는 중국인 반응입니다. 귤의 쓴맛을 깊이 파헤치다. 시대극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올바른 방법. 3대의 여주인공들의 객관적 조건은 매우 평범했고 제주도 역시 매우 평범했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뒤집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정광예는 옛사회의 평범한 가난한 해녀이지만 그녀의 스타일은 대장금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어머니도 아니었고 예쁘지도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었기에 섬의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애순 어머니의 죽은 전 남편의 집에서 벌어진 장면은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를 정했습니다. 사실주의 작품을 선호하는 건 비관주의에서 비롯된 줄 알았는데 이 드라마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했다. 어쩌면 내 삶에서 낭만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슬픔을 화면에서 반복해서 씹어먹는 건지도 모르겠다. 여주인공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항상 자기 일관성이 유일한 승리라는 걸 기억하라.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삶을 조르는 손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없애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달콤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폭삭 소가스타 슈퍼 눈물 폭탄이 온다. 제 아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녀와 함께 몇 편을 간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전부 다 보지 않았지만 몇몇 장면은 일관된 줄거리 없이도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것 같았고 기본적인 줄거리는 대체로 이해했습니다. 제 눈과 뇌를 위한 음식을 바꾸고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드라마를 통째로 2번이나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매력입니다. 전혀 매력적인 요소가 없고 매우 직설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타임라인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직설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만 줄거리 면에서는 정반대로 흘러가서 직설적인 면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가족의 사랑, 심지어 관식과 애순의 사랑이 더 감동적입니다. 결국 중년이 되면서 그들의 사랑은 점차 가족애로 바뀌어가고 그때는 더욱 감동적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고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서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휴지를 준비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사랑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올해 가장 달콤한 한국 드라마는 아이유가 선사했습니다. 관식이 걱정이 얼마나 자주 울음을 터뜨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문 걸쇠, 세 겹으로 된 보관대, 창문에 붙인 테이프, 초혼할 때 했던 약속, 그리고 그가 수없이 많이 보호해준 것들이었습니다. 내 생각 속의 완벽한 남자는 모두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어냈어요. 금명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근면함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내일이 세상의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내 마음속에 연꽃을 심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세부사항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해녀들의 우정에 감동을 받을 거예요. 매 해마다 눈물이 터지는데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자주 났습니다. 4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난 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속 다양한 인물들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의 선함과 가장 원초적인 충동으로 구성된 사랑이 퍼져나가며 드라마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부여했습니다. 2025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아니 지난 5년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여야 합니다. 그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어떤 창의적 환경과 정신이 있어야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한 사랑 속에 섬세한 슬픔이 쌓여 있어 마치 떠다니며 길을 잃은 민들레 씨앗처럼 느껴집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지경입니다. 사실 어느 한쪽을 비판하고 싶거나 다른 쪽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격차는 정말 몇백 배나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주제의 드라마를 찾을 수 없는데 아직도 매일 중국은 오만한 CEO가 예쁜 여자에게 반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중국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었다면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시청 시간의 기록도 깼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 드라마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며 명작이라는 칭호를 쌓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